자, 대표님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이 두 개를 못 잡으면 연 4%대의 저금리로 큰 금액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미 3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총 3억 원의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정책 자금에 대한 오해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 자금을 은행 대출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은행 대출과는 다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내는 목적이라면 이 정책 자금은 경기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이 살아나야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입하거나 보증을 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평균 2에서 4%대의 낮은 금리의 장기 상환이 가능하고요. 일부 제도에는 거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대출보다 훨씬 더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정책자금 운영 방식은 당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성, 고용, 혁신성 이런 정책 목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자금은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법인 대표로 자격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심지어 사업자로 등록한 지 한 달이 안 되었어도 이 유형에 따라서는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매출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업성과 기술성, 그리고 대표자의 추진력, 경력, 정책 목적과 연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스토리로 포장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자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지원 목적과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무형 기술의 중심의 기업이면 신용보증기금에서, R&D 기술 기반의 모델이 강하다면 기술보증기금에서, 고용, 지역경제 효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역재단 정책자금을 노리신다면 더 유리한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정책자금의 규모는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대략적으로만 알려드리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최대 1억까지, 기술보증 산업부 라인은 수십억 대까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패의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계획서의 완성도 그리고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입니다. 이 두 개를 못 잡으면 연 4%대의 저금리로 큰 금액이 절대 안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회사와 맞는 기관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정책 목표에 합당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2025년도 그리고 2026년은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ESG 경영자금, 스마트 공장 설비 투자 자금 이 세 가지 트렌드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큰 금액을 융통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준비는 혼자서는 절대 쉽지 않은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심사 포인트, 서류 구조를 모르면 거의 100% 거절 문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시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서류 스토리를 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보증서 대출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다른 대출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증 비율이 85%라서 결국 다른 담보를 또 요구하던데요. 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의 컨설팅 노하우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단순히 보증서 대출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보증서 대출이 있어도 기업의 재무 구조와 매출 흐름을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증서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동시에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보증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구조 설계가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담보 없이 전액 보증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도 실제로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난번 제조업 대표님은 이미 3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이 있었는데요. 보증재단에서 추가 보증 불가 판정을 받아서 더 이상 자금이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다시 분석해보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서와 일반은행 대출을 병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증서 대출 2억 원, 금융권 대출 1억 원, 그래서 총 3억 원의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 서류만 대행하는 컨설팅이 아니라 기업 구조를 읽고 실행 가능 자금 플랜을 짜는 전문 컨설팅의 힘입니다. 이 정책 자금은 수시가 아니라 예산 소진 게임이에요. 지금도 매달 수천억씩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움직이면 그만큼 번호표가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아예 번호표도 못 받는 거죠. 정부가 매년 편성하는 자금 예산은 선착순 배정인 경우가 많고요. 분기마다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바로 신청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은 결국 정보와 타이밍의 싸움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 자금이라도 적합한 구조와 서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하는 컨설팅이 아닙니다. 기업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서 대출이 이미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 추가 보증서 대출과 금융권 자금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자금 플랜을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